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했다가 잘 다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오늘 사실 고관절 염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염좌보다는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이템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결국은 이걸 하다가 다치면 고관절에 염좌가 올 수 있으니까 뭐 대동소이하게 결론은 비슷하게 내리지 않을까 생각돼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뭐 발을 일자로 하라, 뭐 발을 뭐 외축으로 벌려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고 내 고관절의 모양을 보지 않고 함부로 스쿼트를 했다가 고관절이 찝히는 그런 경우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허리의 가동성이 떨어지거나 고관절이 움직임이 떨어지는데, 남자들 중에 오늘도 제가 외래에서 어떤 환자 보는데 아주 2달 동안 열심히 물리치료해서 잘 만들어 놨더니 자기가 힘을 줘서 운동했더니 통증이 더 줄었다고, 자기는 무게를 한번 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억장이 무너졌거든요. 환자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뇌피셜로 하다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주치가 필요하다고. 모르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구조가 제일 중요해요. 구조가. 내 골성 구조의 한계가 뭔지를 알아야 내 운동의 제한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목의 뼈가 이 위치가 서로 다 달라요. 이 위치가 다른데, 내가 손목뼈가 올라와 있는 사람이 골프를 칠 때 다운브로를 칠 수가 없거든요. 여기가 아파서. 그런데 막 샤프한 이게 얇은 게 아주 찍어 칠 만한 아이언을 사서 돈만 갖다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면 쓸데없는 돈을 쓰고 부상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고관절이 어떤 제한점을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스쿼트를 할 때 잘 다치는 이유들을 아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본인의 몸 상태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원숭이하고 다른 건 우리가 완벽하게 직립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원숭이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작용하는 큰 근육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장요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둔근 중에서 중둔근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다치는 장경인대도 사실 직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이제 골성 구조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게 고관절의 높이, 그러니까 대퇴경부각이라고 그러는데, 대퇴경부각의 모양이랑 무릎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내 무릎의 위치랑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아주 심플하게 다리를 벌리고 스쿼트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의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고관절로 먼저 돌아가서, 우리가 대퇴경부각이라고 하는 거는 넥 샤프트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 넥 샤프트 앵글이 보통 125도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125도 이상에서 130도에 육박하면 그거를 외반고라 그럽니다. 외반고. 고관절 할 때 고자, 외반고라 그러는데, 외반고가 있으면은 중둔근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다음에 내반고, 각도가 120도 이하면 중둔근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 중둔근의 길이가 더 길고 짧음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조인트 리액션 포스라고, 조인트에, 그러니까 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달라지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그 스쿼트의 위치라든지 스쿼트의 각도, 내가 고관절 얼마나 구부려야 되는 것들이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쿼트 할 때 척추의 만곡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쿼트 할 때 어떤 여자분들은 깊이 앉는다고 좋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깊이 앉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들의 고관절의 그 허리의 만곡이 틀어지지 않고 상체의 축이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만 앉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이상 앉으시면 결국은 고관절이 망가지고 장요근이 찝히고 고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깊이 앉으실 수 없으면 일부러 깊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관절의 각도, 그다음 내가 얼마나 구부러지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 고관절이 똑바로 가는지 휘어 있는지도 중요해요. 휘어 있으면 결국 회전이 되게 돼 있거든요. 회전이 되면 무릎 축이 바뀝니다. 그리고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내반슬은 이게 결국 경골이 안으로 돌기 때문에, 경골이 안으로 돌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자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이게 축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상태의 스쿼트를 하는 똑같기 때문에, 오자다리일수록 관절을 벌려서 무릎을 외회전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전하게 되면 또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단순히 그냥 스쿼트 할 때 발을 벌려라. 아니면은 뭐 무릎이 O자다리니까 무조건 외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듣고 하시지 마시고 정형외과 의사님하고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관절의 각도나 범위를 아시고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할 만큼의 그 여러분들의 코어 근육이나 무릎의 안정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스쿼트가 오히려 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시다 다치는 이유는 본인의 몸에 대해서 무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본인의 고관절의 각도나 무릎의 O자다리 여부, 그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강도 여부를 꼭 아시고 스쿼트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하고 싶고 운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예, 여러분들 몸을 잘 이해하시고 설명서를 잘 읽으신 다음에 운동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